형장가, 형장. 형은 어떤 죄에 대해서 벌하는 거예요. 형장. 그럼 형장은 장은 몽둥이니까 형벌을 위한 몽둥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장형. 몽둥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뭐 굵은 것도 있고 회초리 같이 가는 것도 있고 권장처럼 넓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런 형장인데 형장. 그런 물론 두 과정이 있겠지. 하나는 실제로 벌을 하는 일종의 체벌인데 그 벌을 하는 그 장도 형장도 있고 형장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죄를 신문하는 과정이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고문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 그래서 그 어떤 죄가에 대한 형벌로서의 형장도 있고 또는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질도 있겠다. 자, 이 형장가는 잡가인데 잡가는 뭐 유산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진 잡가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사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형장가나 혹은 멋진 집장가나 혹은 십장가 같이 춘향가에서 판소리 춘향가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독립시킨 그런 잡가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춘향가에서 춘향이 변사또가 수청을 들으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거부한 것이 죄가 됐으니까 어쩌면 사또를 모욕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또가 봤을 때는 기생이면 당연히 수청을 들어야 하는데 수청을 들지 않았으니까 하는 당연한 벌일 수도 있고 어쨌건 이 부분은 춘향이가 매를 맞는 장면을 독립시켜서 만든 잡가다. 그 춘향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춘향이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신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온다. 이것이 춘향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춘향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도 있겠지. 춘향가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창과 안일이가 교체 반복된단 말이야. 안일이는 말로 하는 것이고 창은 노래로 부르는 것인데 그 노래는 일정한 장단, 아주 뭐 휘몰이, 자진몰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느린 진양조 장단까지 그렇게 맞춰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그게 판소리인데 이것도 당연히 어떤 그 판소리로 불렀을 때는 그런 판소리적인 방식으로 불렀을 테고 이게 잡가로 독립되면서는 어떤 잡가는 일종의 유행가인데 대중가요라고 해야 되겠나? 그러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 전문 가객에 의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다. 자, 그래서 그 전문 가객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여전히 광대의 하나일 뿐이잖아. 광대의 하나니까. 물론 그 향수자는 그 전문 광대 가객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식자층, 양반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그 뭐 일반 서민한테 가서 이런 노래를 불러봐도 그 사람은 이 노래의 내용을 모를 거니까. 자, 그래서 아주 뭐랄까 향수층과 또 실제로 노래 부르는 그 신분, 광대의 신분하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네. 그게 잡가야. 잡가라는 게 그런 거야. 자, 내용을 한번 보자. 형장가. 형장, 태장, 삼모진 도리매로. 자, 이 형장은 좀 뭐랄까 이런 태장이나 뭐 삼모진 도림에
이런 것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럼 형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신문을 쓰는 몽둥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태장도 있고 삼모진 도리매도 있단 말이야. 응? 우리가 잘 아는 많이들 얘는 곤장 뭐 하는데 곤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형장은 좀 상위 개념으로서 그러면 이것이 나란하게 이렇게 쓰일서는 안 되는 거지만 뭐 그냥 몽둥이라는 의미로 그냥 쭉 이렇게 보면 되겠네. 형장에는 뭐가 있어? 태장도 있고 태장은 일종의 태형용 어떤 회초리로 때리는 삼모진 하는 것은 세모진 것이야. 세모진 도리매가 있는 거야. 도리매는 일종의 역시 그 볼기를 치던 엉덩이를 때리던 그런 매 중에 하나였다. 몽둥이 중에 하나였다. 삼모진 도리매로 하나를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하나를 치고 한 대를 치고는 짐작을 할까? 어떤 무엇을 짐작한단 말이야? 뭐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까? 요 춘향으로서는 내가 한 대 때리고 나면 아 춘향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사또가 짐작을 할 것인가 이럴 수도 있고 사또는 한 대 때리면 그래요 수청 들게요 라고 할까 이렇게 짐작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치고는 그만둘까. 하나 치고 둘 치고 이렇게 돼. 그러면 뭐 셋, 넷, 다섯 가야 맞겠지. 근데 갑자기 뭐야? 30도에 맹장하니 이랬다. 30도는 이거 몇 대 하는 세는 단위. 우리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는 단위고 30대까지 갔네. 30도. 그런데 실제로 춘향가에서는 이런 장면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30대까지 가기 전에 그 장면이 이른바 십장가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십장가도 독립돼서 잡가로 불리는데 십장가는 어떤 거냐면 한 대를 친단 말이야. 한 대를 딱 치면 춘향이가 뭐라 하느냐. 그 한 대, 1이라는 숫자를 라임으로 만들어서 혹은 운으로 만들어서 어떤 말을 하는 거야. 일종의 시를 짓듯이 우리 삼행시 같은 것을 짓듯이 그러는 거야. 두 대를 때리면 또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십장가가 이런 장면에 나와야 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런데 30도까지 간 거야. 그렇게 맹장하니 맹렬히 치니 이렇게 되면 맹장하니 맹렬하게 치니 이럴 때 맹은 사납게 매우니까 장은 이럴 때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처럼 쓰지 장한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됐겠지. 매우 치니 일촌간장 다 넣는다. 예. 간장은 원래 간과 창자인데 마음, 속, 뭐 내장을 대유적으로 쓴 말이에요. 속, 내장. 그런데 우리 한마디라는 거지. 일촌이니까 한마디의 애가 창자가 다 녹는다. 애간장 우리가 애가 타는 모습 애달프거나 애가 탈 때 일촌간장 녹는다. 그리고 애가 일촌간장 할 때 간장을 애라고 한다면 창자라고 한다면 이게 녹는다 했네. 보통 애 탄다, 애가 막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가 막 끓어오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인데요. 애가 녹는 것으로 표현해놨다. 일총간장 다 녹는다. 이거 누구? 일총간장 누굴까? 이거는 그 춘향이라기보다는 춘향의 어떤 고초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 춘향 같으면은 일총간장 녹을 이어서 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있잖아요. 수청 못 들어 하면서 굉장히 어떤 수절하겠다는 이도령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춘향의 일총간장이 녹는 건 아니겠지.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무슨 잡가를 듣는 청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 노래를 듣는 아니거나 이런 장면에서 형장을 하는 이 장면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걸렸구나 1등 춘향이 걸렸구나. 뭐 흔히 말하는 운율구조 AA, BA형이 나와 있네. A 같은 A 그지? A 서로 다른 1등 춘향이 B, A, B예요.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뭐지?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런 것처럼.
AABA형.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고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걸렸구나, 걸렸구나, 여기 반복된, 이런 형식이 우리 운율 구조 속에서 굉장히 잘 나타난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잖아. 그래서 작품의 음악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건 노래로 부르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가사 형식처럼 사음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춘향이 걸렸구나. 뭔가 안타깝다. 춘향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사또의 분부가, 이건 변사또, 춘향가를 알고 있으니까 변사또인 걸 사또 분부가 지엄하다. 매우 엄하다. 엄하니까 인정일랑 두지 마라. 사또 분부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인정일랑 두지 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매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겠네. 인정 두지 마라.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근데 벌써 얼마나 30도나 맹장했잖아. 그리고 더 때리란 말이겠지. 항복할 때가 이차란 말이겠지. 그러니까 인정일을 두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 이거 왜 맞아야 될 이유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국곡 투식하였느냐. 국곡 나라의 곡식이야. 나라의 곡식. 이건 대유라고 생각하면은 뭐랄까 무슨 나라의 재산, 나라의 재산 재물, 국유 나라 소유의 재물, 투식 훔쳐먹는단 말이야. 훔쳐먹는다. 도둑이란 말이야. 투가. 그 박일로 누항사 이거 선상탄에 보면은 서절구투라는 말 나오지. 서절구투. 쥐나 개처럼 훔쳐먹는 거. 자, 투. 자, 곡식을 훔쳐먹는 거야. 국곡을 훔쳐먹었느냐. 이렇다면 굉장히 큰 죄잖아. 큰 죄니까 엄영중취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춘향이는 국곡투식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잖아. 그런데도 어떤 말이 엄영중취를 당하고 있는 게라. 엄한 형벌과 무거운 다스림. 이걸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일이냐 말이야. 앞뒤 맞지 않지 않느냐. 응? 이런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보다 이게 춘향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 춘향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춘향이 아닌 춘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살인 도모하였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계획을 세웠느냐. 도모하였느냐. 항세, 족쇄는 무삼일고, 항세는 목에 큰 칼이야. 목에다가. 목에 죄인들 목에 씌운 항세, 모항자거든. 족쇄는 발목에다가 세우는 거야. 찾고 가는 건데 발목에다가. 이건 또 뭐냐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항세 족쇄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 응? 그러면 항세 족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질을 할 수 없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나? 이미 매질은 끝났는 거네. 그럼 요 장면은 뭐겠노? 이거는 그러니까 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 감옥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물론 한 공간. 그 다음 보자. 관전 발악하였느냐. 관전에서 그 관리의 앞에서 발악을 하다. 우리가 뭐 발악한다. 막 대드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막 반항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관전 발악인데 관정 발악. 그래 말하자면 관청에 그 원래는 뭐 조정하면은 임금이 있는 것이지만은 관리가 있는 일반 지방 관청 같으면 관정이 되겠지. 거기서 막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관정발악이라 그랬을 관정발악.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옥골 최심할 수도 있다. 옥골은 옥 같은 뼈 미화되어 있지. 최심인데 최심. 자, 이 옥골 최심이라고 했는데 이 최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재촉한다는 거잖아. 이 최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최자를 쓰면은 자, 이런 최자가 쓰면 뭐잖아. 꺾다, 부러뜨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꺾다, 부러뜨리다 이렇게 고치자. 자, 옥골 최심. 재촉한다. 가 아니라 이러면은 심하게 부러뜨리는 거야. 옥 같은 뼈를 심하게 부러뜨리는 거. 이건 뭐냐 말이야. 자, 이건 누구 말일까? 그 밑에 보자. 불상하고 가련하다. 춘향어미가 불상하다. 이건 또 누구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춘향어미가 등장했단 말이야. 춘향어미는 밑에 춘향어미의 행위가 나타나지만, 자, 인정일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어? 춘향이를 그 매질하는 그 현장에서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하면 집장가 같은데 집장굴례라고 나오잖아. 집장굴례,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사또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다시 또 그 명령을 실제로 그 매질을 하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이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국투식 어쩌고 이렇게 아주 정연하네. 무삼일고 이렇게 대꾸가 아주 정연한 대꾸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은 어쩌면 춘향의 신세 타령일 수도 있겠지. 춘향이가 이렇게 자기 신세를 타령한 건 아니겠나. 내가 뭐 훔쳐먹었느냐, 내가 무슨 살인을 했느냐, 내가 관정발악을 했냐. 근데 관정발악을 안 한 건 아니다, 그지?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싫어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다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정연한 대꾸구조, 반복과 동사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시어 식구가 반복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정연한 구조로 되어 있네. 자, 춘향의 신세 타령이라고 생각해두자. 그 다음 이제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느낀 건 누굴까? 이렇게 느낀 것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냐? 춘향어미가 불쌍하다. 춘향어미가 뭐야? 춘향가에서는 월매제. 월매는 원래 관기였어. 관청소속 기생이었으니까. 그 관기니까 당연히 수청을 드는 것은 고유한 업무야. 춘향어미로서는. 그러나 그의 딸은 그 춘향어미의 신부는 물론 기생의 딸이었으니까 종모법에 따라 어미를 따라가는 법에 따라서 천민이 맞지만 직업까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변사또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춘향이가 이렇게 불려와서 지금 형장을 맡고 있는 거야. 자, 춘향어미가 불쌍하다. 옥바라지를 해야 되네요.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모퉁이로 돌아들며 춘향이가 갇혀있는. 그래, 이 장면은 요 장면은 이미 그 엄형중치가 끝나고 매질이 끝나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보기 위해서 옥으로 그 감옥으로 춘향어민 월매가 가고 있는 그 부분이네. 모퉁이로 돌아들면서 몹쓸 연애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자, 자기 딸이다. 몹쓸 연애의 춘향이야. 허락해라. 뭘 수청을 허락하면 되잖아. 수청하겠다 해버리면 모든 일이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끝까지 안 하잖아. 끝까지 안 하는,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하는데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해라. 어머니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춘향이가 이렇게 되다.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이렇게 못하겠다 이제. 나는 어떻게 이도령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겠다. 이도령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겠다. 그래서 춘향의 말이야, 그지? 옥중에서 죽을 망정. 그래,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허락 못하겠다. 춘향이 말이야. 나가 춘향이래 지금. 나는 싫다. 수청을 들 수 없다는 거야. 정조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는 거지. 자,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자, 봐. 새벽설이 그리고 찬바람 다 뭔데 차갑게 느껴지지 않나? 어떤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말이야. 거기에다가 또 뭐 이런 거 기러기는 어때? 겨울철새다. 자, 기러기하고 이 자연물로서 기러기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러기가 또 울고 간대. 울고 가는 기러기야. 거의 춘향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잖아. 이런 새벽설이 찬바람한테 감각적 표현에다가 울고 가는 청각적 이미지 나타나면서 자연물인 기러기를 불러서 의인화가 되어 있어. 기러기를 부른다는 것은 의인화니까. 뭐라노? 한양성에 가거든. 한양성에 가면 한양성 누구 있나? 이도령 있잖아. 거기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화해 주렴. 그냥 기러기가 이제 기러기 발에다가 안족 그러잖아. 기러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붙여서 전하게 하는 거. 딱 떠오르는 작품 뭐 있어?
적성이전 있죠. 적성이가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약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약한 형 때문에 눈도 그 시력도 잃어버리고 어디 가 있다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전하고 하는 그 기러기가 나오잖아. 응? 안족이라고 해서 그 기러기를 전하는 거에서 그래서 도련님께 전해달래. 원래는 기러기가 편지 전하는 새인데 보통 다른 데는 무슨 청조라고 이렇게 푸른 빛깔의 새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기러기는 도련님한테 자기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야.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 날죽이요. 신관사또야, 날죽이요. 자, 요봐. 날죽이요. 뭐야? AA, BA형 나오지? AA, 요거 A, 날죽이요. 신관사또. 새로운 사또. 신관, 새로 부임한 사또야. 나를 죽여라. 어떻게 죽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죽을 망정 허락하기 싫다 했잖아. 그래, 즉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또 다시 뭐라고 하나.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 날 살리오. 한양에 있는 이도령에게 나를 살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이 춘향이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네. 어떻게 되겠노? 지금 수청을 허락하려니 죽음을 이도령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살려면 이 상황에는 살려면 나를 살려줄 사람은 이도령밖에 없는데 이도령은 지금 서울에 있단 말이야. 서울에 있고 나는 지금 갇혀있는데 이 사또는 그에게는 나는 수청을 안 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춘향이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랄까 다양한 복잡하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날 죽여 날 살려요. 죽이다 살리다 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잖아. 서로가 반대되는 거고 그래서 대조가 되고 구절 대꾸가 탁 되고 있어, 그지? 대꾸가 되면서 반복이 되고 또 우리 잘 아는 AA, BA형 구조 앞에 우리 걸렸구나 1등 춘향 걸렸구나와 마찬가지로 AA, BA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관사또에 대한 어떤 분노 거기다가 이도령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이도령에 대한 기대감,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죽음 직전의 어떤 위기감도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네. 자, 옷같은 정갱이에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나 죽겠네. 이건 옷같다라는 것은 아름답다 뭐 아주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옷같은 정갱이. 여기 옷같은 정갱이가 앞에 뭐 있었나? 옷골 하고 있었잖아. 옷골 최심을 옷골. 이거는 미화하는 표현이거든. 그 미화하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자, 옷같은 정갱이, 그 밑에도 옷같은 얼굴, 스스로가 옷같다고 표현해. 자기 얼굴이 옷같고, 자기 옷같은 정갱이래. 조금 덜 맞지만, 뭐, 그냥 죽을 판이니까 놔둬라. 하고 싶은 대로. 자, 유혈이 낭자하되, 유혈, 흐르는 피가 낭자하다, 낭자. 원래 낭자요, 낭은 일이야, 일이 낭자야. 저자요, 낭자요, 자자는 풀이야, 풀. 이건 뭐 어떤 거냐면 낭자는 이리가 잠든 자리야. 이리가 잠버릇이 굉장히 험했던가 봐. 그래서 이리가 자고 난 자리는 그냥 그 주변에 그 풀들이 온통 다 막 눕고 막 그래 되던가 봐. 그래서 막 어지럽다는 뜻이야. 피가 막 어지럽게 흘렀다. 맞았어. 정경이에 맞았어. 속절없이 나 죽겠네. 어쩔 없이 나 죽겠구나. 그 다음 여기 옷같은 정갱이에 옷같은 얼굴에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다. 그지? 자, 유혈이 낭자인데 이거는 뭐가 진주 같은 눈물이 얼굴에는 진주 같은 눈물. 원관념이 눈물이고 진주가 보조관념으로서는 직유법이 쓰였다. 옷같은 정갱이, 옷같은 얼굴 거기에 어떤 유혈이 낭자한 거, 유혈이 낭자다. 피가 아주 붉은 피가 막 그렇게 흘러내리는가 보지.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 떨어진다.
막 여러 방울이 막 떨어지는 것보다 이 방울을 이렇게 방울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띄우면 어떤 효과가 있겠나? 눈물 방울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붙여 쓰는 것과 띄어 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눈물이 만약에 이렇게 붙여 썼을 때는 여러 방울 이런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띄워 놓으면 한 방울 한 방울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여기 진주 같은 눈물 하니까 시각적이잖아. 그럼 여기 방울 이렇게 띄워 놓으면 눈물 방울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네. 위에는 뭐 핏빛 붉은 빛깔 있고, 자, 그 다음에 석벽강상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들이붙고, 석벽강상 돌벽이 있는 강 위에 찬바람이 불고, 석벽강상 거기에 살 쏘듯이 화살 쏘듯이 막 들이불고 바람이 막 부는데 석벽강에 찬바람이 화살 쏘듯이 분대. 뭐 도대체 맞나? 그래서 이제 연관을 짓는 화살 쏘듯이 화살을 쏘듯이 막 들이불고 드립다 불고 냅다 불고 막 세게 부는 거야 찬바람이. 근데 왜 화살이 나왔는 것은 왜 나왔을까? 석벽강상 하는 것을 우리는 적벽강상이라고 볼 근거가 되겠네. 적벽대전 나오잖아. 적벽대전. 누구하고 싸우는 거지? 조조하고. 위나라의 조조하고 또는 오나라의 손권과 총나라의 유비연합군하고 적벽대전에서 싸우지. 동남풍을 빌고 뭐 그 화전을 하잖아. 바람 불 때 동남풍이 불 때 그 불을 질러버리잖아. 배에. 그러면 몰살하겠지? 거기에 나오는 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이 판소리니까 판소리 사설에서 그 공동차용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그리고 그런 것을 즐겼고, 여기 이제 석벽강상 찬바람은 결국 뭐겠노? 춘향의 힘든 처지. 요 위에 새벽서리 찬바람이나 석벽강상 찬바람이나 다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겠네. 힘든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살소듯이 들이불고 벼룩빈대바구미 뭐지? 공통점이 무는 거야. 사설 시주 중에도 물 것 겨워 못 살겠다 무는 것들. 이것들 공통점이 사람 그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특징을 지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봐. 얘도 여기도 물고 쟤도 뜯네.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고 요 자체만 보면 통서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여기도 저기도 그지? 물고 뜯고 이런 말 되는 거야. 비루빈데 방금에는 여기도 물고 이제 물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석벽에 섰는 매화. 근데 돌벽에 묘화는 석벽에 서 있는 묘화는 거기 석벽이 나왔으니까 여기 석벽이 나왔겠다. 그지? 이렇게 보면 또 이 석벽 돌벽은 우리 적백강으로 보려면 요게 또 안 맞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 자, 석벽에 섰는 매화. 여기 매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 상상한다고 봐야 되겠지. 요거는 뭐 석백강상 찬바람 부니까 이건 적백각 찬바람이 막 살소듯이 들이부는 바람이 지금 나한테도 부네라고 할 수 있고, 요것도 있는 현실 그대로라면 석벽에 섰는면 즉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석벽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상하고 있는 거네. 왜 매화를 떠올렸을까? 매화는 이른바 설중매, 눈 속에서 피는 매화잖아. 눈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한다면 매화는 그 시련을 겪고 시련을 이기고 피어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매화를 춘향이라고 본다면 석벽이 나를 보고 반긴다고 했잖아. 나가 곧 이 매화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매화와 나가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매화는 지금 어떻게 위태로운 석벽에 있으니까 돌벽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나 춘향과 비슷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어떤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를 석벽에 섰는 매화 또 매화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피어나는 것 그런 것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흔히 매화 사군자 하잖아. 사군자
매화처럼 나도 매화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야. 이렇게 봐도 되겠네. 도화유수 묘연히 뚝 떨어져 굽이 솟아난다. 딱 도화유수 나오면 도화유수 묘연거를 떠올리지. 도화유수 묘연거, 도화가 아득히 흘러간다. 도화유수,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이른바 200의 산중문답, 이태백이 쓴 시 중에 산중문답이라는 시가 있어. 무녀하사 서백산, 내게 묻는 거야. 당신은 왜 이 푸른 산에서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하니까 나는 그냥 웃기만 하고 소위 부답심자 아니라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도화유수 복숭아 꽃잎이 물에 떠서 마득히 흘러가니 여기는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여기는 보통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했던 그 산중문답에 나타나는 것을 암인했다. 은근히 그냥 그러다가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이 뚝 떨어져서 굽이 솟아난다. 매화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하지. 그리고 도화유수 물에 둥둥 떠가는 이 복숭아 꽃잎은 아득하게 떨어져서 굽이 솟아난다. 이 솟아난다? 물에 빠졌다가 떴다가 이렇게 하나 보다. 아니면 솟아나는 건 뭐야? 그치? 매화꽃잎이 물에 빠졌다가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지? 문맥상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굽이라고 해서 방울처럼 이렇게 하면은 매화가 둥둥둥 떠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지? 자, 이 형장가인데 형장가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그죠? 매 맞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신세 한탄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나? 춘향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혼자 탄식하는 장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 이제 매 맞는 춘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놨다고도 할 수 있겠고 한문투가 많다. 한문투가 많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한다? 이 작가의 향유층 혹은 향수자가 어떤 계층이다. 이런 한문 문화에 익숙해진 계층들. 그런 뭐 양반 사대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치? 또 아주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 대화가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관습적인 표현들도 나와 있고, 이제 관습적 표현, 어떤 건 예컨대 그런 거예요. 도화유수 이런 말들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적벽강이라고 적벽강상 찬바람은 살 쏘듯이 이런 거는 흔히 다른 작품에도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거든. 그래서 춘향가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춘향가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다면은 이런 작품을 우리가 춘향유문 같은 서정조의 시, 춘향유문 이런 시하고 세팅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판소리 춘향가와 요 부분,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놓고 이 장면에서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문제를 내볼 수 있겠고 잡가 어떤 형식상 비교적 사음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가사나 시조 같은 것들과 형식상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자연물인 기러기를 통해서 기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서는 어떤 자신의 마음을 이도령에게 전해주는 그런 기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기러기가 편지를 전한다는 그런 고사와 관련되는 것이겠지. 그리고 어떤 계절감이 나타나는 소재들, 새벽서리 찬바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옷 같은 이러면서 흔히 옥골 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제 뭐 작품성 자체가 훌륭하다 어쩌다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잡가라고 하는 장르도 12잡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12잡가라고 해서 한 시대에 유행하던 노래였다. 그리고 그 가사는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서 이렇게 다룰 만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해두면 되겠다. 형장가였다.